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 오늘 미국장 조금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팡플러스 종목들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종합지수들을 보면 지수 세 가지가 다 떨어졌어요. 다우존스가 0.94,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래에 1% 가까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우존스가 0.94%, S&P 500은 0.76%, 나스닥 종합지수는 요즘에 등락의 폭이 큽니다. 1.12%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 0.53%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팡플러스 종목들 봅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조금씩 떨어졌고 거의 대부분 조금씩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 바이두 정도입니다. 1.83, 크게 떨어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또 트위터가 1.43%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조금씩 오른 것들은 알리바바, 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넷플릭스가 2.21% 올랐습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도 조금씩 오른 상태예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71%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아닙니까? 마이크론이 6.47%로 폭락에 가까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3.29% 많이 떨어졌어요. 보통 6%, 2%대, 3% 많이들 떨어져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1%씩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TSM, 대만의 TSM도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띄는 것은 그동안 보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가 떨어지면은 특히 기술주 나스닥 지수가 반대로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 10년물이 3.34% 하락을 했어요. 며칠 전에는 이것이 1.7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62예요. 또 장중에서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가. 그러게 되면 요즘 보면 국채가 하락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지수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오르고 또 장중에서도 10년물 국채가 계속 오르게 되면 또 그거에 반비례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0년물 3.34%나 떨어지고 장중에서도 계속 떨어졌는데도 약 2시간 전부터 갑자기 세 가지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이 상태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ETF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나스닥 주종화는 대표 ETF QQQ 0.5% 가장 적게 떨어진 상태예요. 오히려 S&P 500을 추종하는 SPY, 가장 규모가 큰 ETF죠. 0.79% QQQ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LIT, 미국의 2차 전지주 대표, 요즘 국내나 중국이나 미국의 LIT 이러한 ETF들 종목들 보면 많이 떨어지고 흔들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특별히 염려를 안 합니다. ETF 종목들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개별 종목들은 그 이슈에 따라서 이 오르내리는 폭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미국의 LIT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종목, 그 ETF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맞춰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2차 전지주에, 특히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에 가장 많은 몇 천만 원의 돈을 저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염려 안 합니다. 미래를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반도체 대표를 하고 있는 SOXX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제 저도 이거를 저가에 매수했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판단, 결과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388달러인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2.72%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 대표 ARKK 이것도 2.37% 떨어졌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5개 종목들이 다 그동안 실적들이 좋았어요. ARKQ, G, W, F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ARKK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2.37%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주식, 미국의 주식을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내에 삼성전자만 투자를 한다든지 국내에 어떤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미국의 정치, 경제, 이런 금융, 사회 이런 모든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주간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증세가 기업 이익을 최대 9%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 증세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어요. 3조 달러면 3,300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증세로 세금을 올려서 상당액을 조달해서 인프라에 함께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주간 보고서에서 요즘의 시장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가오는 이러한 거시적 문제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증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약 9%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며 다음 최종 영향은 증세의 세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로 법인세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28%까지 올리겠다고까지 공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형 자산을 통한 역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 이걸 길티라고 합니다. 길티. 이것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 차액에 거기에 매기는 자본 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입니다. 이것을 약 2배, 39.6%면 40% 아닙니까? 약 2배 올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S&P 500의 이 지수가 지금 아직 4,000이 조금 안 되죠. 올해 말에는 4,300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 말에는 4,600까지 S&P 500 지수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익이 9%까지 줄어들면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는 지수 4,300, 내년에 4,600 이거의 전망치 당연히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렇게 되게 되면 타격이 당연히 크게 되죠. 엔비디아, 애플, 또 반도체주의 브로드컴, 램 리서치 이러한 이 종목들의 잠재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항상 합의하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공약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도 28%까지 올리겠다지만 그렇게 또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합의 볼 수도 있고 모든 세금 인상 문제도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